죽기 전 꼭 읽어야 할 책, 도서 요약 노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지음. 인간은 결국 하나가 아니라 진정으로 둘이다. 한 몸에 깃든 선과 인간 내면을 처음으로 발가벗긴 최초의 심리 스릴러. 1886년 출간 심리 스릴러의 원형, 퍼블릭 도메인. 왜 지금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인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1886년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발표한 중편 소설이다. 존경받는 의사 지킬 박사가 스스로 만든 약물로 환인격 하이드로 변신하는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출간 6개월 만에 4만 부가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이후 지킬과 하이드라는 표현 자체가 한 사람 안에 상반된 두 얼굴을 가리키는 관용구로 굳어질 만큼 대중문화에 깊이 스며들었다. 이 소설의 탄생에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진다. 몸이 약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스티븐슨은 어느 날 밤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곁에 있던 아내가 그를 흔들어 깨우자 "왜 깨웠어? 좋은 이야기를 꾸고 있었는데" 라며 아쉬워했다고 한다. 그는 그 꿈을 토대로 단 사흘 만에 초고를 완성했고, 이후 다시 여러 날에 걸쳐 고쳐서 지금의 작품을 완성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 이론을 정립하기 훨씬 전 이 소설은 이미 인간 내면에 억눌린 욕망과 충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로 그려냈다. 겉으로는 점잖은 빅토리아 시대 신사들의 세계 이면에 억압된 욕망이 어떤 얼굴로 터져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저자 소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생. 어릴 때부터 폐질환을 앓아 평생 병약한 몸으로 지냈지만 그 와중에도 왕성한 집필 활동을 이어갔다. 보물섬으로 모험. 소설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로 심리 스릴러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유양을 위해 세계 각지를 떠돌다 남태평양 사모아에 정착했으며, 그곳에서 1894년 4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기묘한 사건의 시작. 런던의 변호사 어터스는 사촌 엠필드와 산책하던 중 한 흉가 같은 건물 앞에서 엠필드가 목격한 기이한 사건 이야기를 듣는다. 어느 날 밤 하이드라는 남자가 골목에서 어린 소녀와 부딪혀 그대로 짓밟고 지나갔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를 붙잡자 그를 태연하게 소녀 가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돈을 지불한 수표에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어터슨의 오랜 친구인 존경받는 의사 헨리 지킬 박사였다. 전호사인 어터슨은 얼마 전 지킬 박사가 작성한 유언장을 떠올린다. 그 유언장에는 지킬이 죽거나 실종될 경우 모든 재산을 다름 아닌 그 애들 워드 하이드에게 물려준다는 이상한 조항이 담겨 있었다. 어터슨은 인격도 평판도 형편없는 하이드가 어떻게 존경받는 지킬과 그토록 얽혀있는지 의문을 품고 은밀히 그를 뒤쫓기 시작한다. 얼마 후 런던을 떠들썩하게 한 살인사건이 벌어진다. 존경받는 신사 댄버스코르 경이 하이드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것이다. 목격자의 증언과 남겨진 지팡이 조각으로 범인은 하이드로 밝혀지지만 그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춘다. 지킬 박사의 오랜 친구인 레니언 박사는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뒤 며칠 만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세상을 떠난다. 그가 죽기 전 어터슨에게 남긴 봉인된 편지에는 지킬이 죽거나 사라질 때까지 열어보지 말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다. 약물이 드러낸 진실. 지킬의 집사는 그가 며칠째 실험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목소리마저 이상하게 변했다며 어터슨에게 도움을 청한다. 어터슨과 집사는 결국 실험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하이드의 옷을 입은 채 자살한 시신 한 구만이 남아있을 뿐 지킬 박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진실은 지킬이 남긴 두 통의 편지, 곧 레니언 박사가 목격하고 남긴 기록과 지킬 자신의 마지막 고백서를 통해 밝혀진다. 지킬은 오래전부터 인간 안에 공존하는 선과 악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 궁리해왔고, 마침내 스스로 조제한 약물로 자신의 사악한 자아만을 육체로 구현해내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바로 하이드였다. 처음에 지킬은 하이드로의 변신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고,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나 마음껏 쾌락을 쫓는 이 새로운 삶을 은밀히 즐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이드의 힘은 점점 강해져 나중에는 약을 먹지 않아도 잠든 사이 저절로 하이드로 변해버리는 지경에 이른다. 에르마. 저 구하기 어려워지자 지킬은 더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이드로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스티븐슨이 던지는 질문들. 인간 본성의 이중성. 지킬의 고백처럼 인간은 하나의 통일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상반된 자아가 위태롭게 공존하는 존재일지 모른다. 소설은 이 균형이 깨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빅토리아 시대의 억압과 위선,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신사였던 지킬이 은밀히 하이드가 되어 욕망을 풀어놓는 설정은 점잖음을 강요받던 빅토리아 시대 사회의 위선을 예리하게 겨눈다. 과학의 오만과 책임. 인간의 본성을 화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지킬의 실험은 같은 시기에 나온 프랑켄슈타인처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함.
서로 다를 때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를 보여준다. 서서히 무너지는 정체성. 처음엔 통제 가능했던 변신이 결국 스스로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과정은 나쁜 습관이나 억눌린 충동에 조금씩 자리를 내주다 결국 잠식당하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은유로도 익힌다.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것. 지킬의 고백서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그는 자신이 지킬로 남을지 하이드로 남을지조차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상태였고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삶을 끝내는 길을 택한다. 존경받던 의사가 자신이 만든 괴물에게 완전히 잠식당하는 이 결말은 인간이 스스로의 어두운 면을 완전히 분리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보여준다. 지킬과 하이드라는 표현이 140년 가까이 살아남아 일상어가 된 것은 이 이야기가 유변한 괴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어터슨처럼 점잖은 얼굴 뒤에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또 다른 얼굴 하나쯤을 감추고 살아간다.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은 오늘도 유효하다. 나는 내 안에 하이드를 억누르고만 있는가? 아니면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티븐스는 답을 내려주지 않는다. 다만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 무엇이 남는지를 서늘하게 보여줄 뿐이다. 인간은 진정으로 하나가 아니라 진정으로 둘이다. 나는 그렇게 말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지식이 그 정도까지밖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합니다.